안녕하세요. 산나루 훈장입니다. 오늘은 제3, 그러니까 시쳇말로 제 밥그릇인 이 붓과 먹, 화선지, 벼루, 즉 문방사후에 깃든 철학적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게 철학적 배경이 있어 재미없을 것 같은데, 행여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게요, 이래봬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필기도구입니다. 무려 몇천 년간 그 시대를 떵떵거리고 이끈 석학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던 겁니다. 역사도 기록하고 척척 붓글씨도 쓰고 휙휙 그림도 그렸습니다. 아주 귀중한 도구였어요. 하여튼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즘 시대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했으면 이거 벌써 퇴출됐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굳건하거든요. 예상을 해보면 앞으로도 창창할 것 같고요. 왜 그럴까요? 왜겠어요? 현대의 시각에서 봐도 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때문에 이 영상 끝까지 보는 분이 적더라도 문방사후의 철학적 배경에 관한 강의는 꼭 하고 가야 합니다. 이런 강의 차곡차곡 쌓아놔야 제 채널의 자존심이 살거든요. 이 영상은 동양예술을 학습하는 분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으로서 문방사후에는 말이야, 이런 깊이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요? 이 영상 바로 여러분께 바치는 영상입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하시죠. 예전에는 이 문방사후가 일상의 필기도구였습니다. 뭐 정신적인 양식을 위한 뭐 수저나 젓가락 같은 것이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각종 필기 도구들이 등장을 하고 또 화려한 변신을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건 그거고, 이 문방사후는 아직도 여전히 매우 특수하게 잘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셈이죠. 물론 그림이나 붓글씨 등 동양 예술에 있어서야 이거 없으면 꽝이죠, 꽝.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영상 아주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서양 그림 재료와 도구에 담긴 의미를 새롭게 한번 새겨보시자고요. 서예가 뭐죠? 이렇게 물으면 흔히 붓글씨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이 답은 조금 아쉬운 정답이죠. 서예는 붓으로 표현한 사상이요, 형상으로 드러난 작가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나 철학자들의 무기였던 것이 문방사후고요. 땅이나 화분에 심어진 난초가 아니라 뿌리 뽑힌 난초를 그려서 나라 잃은 울분을 토로한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생사를 걸고 싸우다가 적장에게 시 한 수 척 써 보내서 휴전을 하기도 했잖아요. 동양의 예술이 추구하는 것은 자연과 하나되기였습니다. 동양 예술의 바탕이 동양 사상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예가 사상, 즉 이즘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고 표현 예술이었어요. 동양 사상이 뭡니까? 우주 대자연을 경외하는 자연주의요, 자연합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의 예술은 자연을 즐기고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학습하는 과정이나 창작 과정은 인격도야였던 것이죠. 동양의 예술은 사이, 즉 모양이 아니라 뜻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예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인격수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방사후를 다루는 솜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작품에 고매한 정신세계가 드러나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러므로 도구나 재료가 어떤 것이어야 했겠습니까?
재료나 도구 또한 수양의 한 방편이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연의 진리, 인간의 철학을 드러내려는 의도와 격식이 맞지 않겠어요? 따라서 문방사후는 역사가 흘러서 필기도구가 바뀌어도 퇴출이 되긴커녕 더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니 앞으로도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킬 것이 붓과 벼루, 먹과 화선지 등 이 문방사후라는 의미입니다. 어때요? 제가 이것들로 밥 해먹고 죽 써먹고 할만하지요? 자, 확실한 이해를 위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화선지를 좀 보시죠. 이 종이 말입니다. 늘 제가 하는 화선지는 바탕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죠. 순정합니다. 화선지를 마음껏 활용하기 위해서는 왠지 화선지를 사용하는 작가 스스로 순수해져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잘 가다듬어야 될 것 같죠. 깨끗한 종이를 메우는 것이니까 솜씨도 매우 숙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거 먹도 재밌습니다. 먹은 정성을 들여 갈아야 합니다. 찍 짜서 쓰는 튜브의 물감이 아니에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도 전문가들은 절대로 먹물을 사서 쓰지 않습니다. 먹을 갈 때는 단단한 벼루에 갑니다. 벼루는 조직이 아주 단단한 돌벼루, 물이 스미지 않는 돌벼루여야 합니다. 거기에 맑은 물을 붓고 천천히 정성을 들여서 갑니다. 곧 먹을 가는 일은 작품을 하기 위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가다듬는 일입니다. 옛 선인들은 이른 새벽에 샘에서 정한수를 기르다가 벼루에 붓고 먹을 갈았다고 해요. 서의 붓은 어떻죠? 이거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붓의 털이 길고 부드러우면서 숫자가 아주 많기 때문이죠. 조금만 잘못 다루면 붓이 꼬이고 갈라집니다. 천천히 쓰면 탄력을 잃어버리고 빨리 쓰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물론 다루기 쉬운 아주 짧은 붓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붓은 그만큼 표현 영역이 좁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활용을 잘 안 합니다. 이처럼 살피면 살필수록 매우 경이롭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문방사후 아닌가요? 혹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서양화는 왜 대체로 화려할까? 왜 물감을 끈적끈적한 오일에 비벼서 쓸까? 그렇다면 동양화는 왜 주로 엷은 색의 담체일까? 물감 또한 왜 물에 풀어서 쓰지? 그러니까 동양화와 서양화는 아주 다른 물과 기름이네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상에 있습니다. 동서양화 모두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거기에 아주 적합하게 발전한 것입니다. 재료와 도구가 말입니다. 자연합일주의인 동양사상은 과정을 중시합니다. 서양의 결과론적 사상과 정반대죠. 따라서 서양이 완성형인 면을 추구한다면 동양은 완성으로 가는 과정인 선을 중요시합니다. 면의 테두리를 구분 짓는 것이거나 또 면을 구성해 가는 그 선을 중심에 두는 것이죠. 곧 동양예술 표현 도구의 붓은 선을 표현하기 아주 적합합니다. 붓을 다루기 매우 어려우므로 인격 도야가 배경인 것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서양화는 물감을 끈적끈적한 오일에 비벼 쓰므로 붓털이 짧습니다. 그리고 강해야 해요. 바탕도 튼튼한 캔버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표현 형식이나 기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예술이 말입니다. 동양 예술은 원칙적으로 이 태양광선, 이 햇빛에 의한 음영을 그리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아요. 진하고 엷음으로 멀고 가까움, 깊고 얕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관념에 의존하죠. 생각. 서양 예술은 그 반대죠. 그래서 동양의 그림을 생각에 의한 그림이라 하면서 사이화라고 합니다. 서양화는 그 반대인 사실화라고 하고요. 동양의 사상이 관념을 중시하니 예술은 먹이란 한 가지 색을 풀어서
우주 만물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보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관점이 도드라지죠. 반면 서양의 사상은 인간주의, 자연정복주의, 사실주의이니까 자연의 다양한 색, 채색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서양화에는 빛에 의한 시간성이 드러나고요. 동양화에는 그렇지 않죠. 자,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 내용은 서양화나 동양화, 그 무엇이 표현 방법이 더 낫고 모자라다는 비교가 아닙니다. 다루기 쉽고 어려움의 문제도 아니에요. 더구나 재료가 어떤 것이 우수하다는 비교는 더욱 아닙니다. 서양에서 발생한 사상을 표현하려는 방법과 도구가 그것이었고, 동양은 또 그냥 동양다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표현 예술이란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상, 즉 시대의즘을 따른 결과였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바탕 위에 얹히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 융화변상이죠. 현대 사회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예술이 국경과 민족, 문화 차이를 허문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동양화로 통칭되던 동양의 그림이 한국에서는 한국화, 일본에서는 일본화, 중국에서는 중국화로 구분된 지 꽤 되었습니다. 동양화 장르에서 서양화처럼 화려한 채색화 계열도 지금 왕성합니다. 마티엘 효과를 차용하기도 합니다. 오브제를 사용하기도 해요. 붓글씨는 한국에서는 서예, 중국에서는 서법, 일본에서는 서도로 칭합니다. 내용은 같아도 명칭이 다릅니다. 국가에 따라서. 서예의 채색, 색채 사용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움도 아니에요. 또 언제 어떻게 변천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장르건 이제 퓨전 예술이 상식인 시대가 되었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문방사후였습니다. 기껏해야 화선지와 붓, 먹과 벼루인 것 같은데 여기서 파생된 이야기들이 하려들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문방사후의 의미가 좀 확실해지셨나요?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면 설사 그것이 오래된 것이라 해도 그것이 곧 현대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화려해질수록 인간성은 더욱 소중하고 또 지켜져야 합니다. 이 문방사후의 가치도 함께 지켜질 것입니다. 산나루TV, 이 제 채널의 존재 가치도 여러분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을 알차게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산나루 훈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